야만인이다. 이게 야만인. 그래서 서쪽 오랑캐는 전쟁을 좋아하는 야만인이다. 그래서 그 융자를 무기를 뜻하는 거로 만들어서 오랑캐 융자를 만들었고, 북쪽에는 이 적자는 뭐냐면, 적자라고 하는 것이요, 요 왼쪽에 있는 그 글자가 다 뭐냐면은, 요 적이라는 글자는 짐승을 할 때, 승냥이, 이리, 이런 짐승을 뜻할 때 들어가는 글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인간이지만 사실은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야만인이다. 그래가지고 오랑캐, 북쪽 오랑캐는 적자를 붙인 겁니다. 이게 다 중앙은 중국이고 문화가 빛나는 대신에 사방 동서남북은 오랑캐다라는 그 당시의 국제관계인데,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동쪽에 있잖아요. 중국을 가운데로 두면은 우리나라는 동쪽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책에서 동쪽 나라, 동방, 나라방자입니다. 동방예의지국. 그러면 그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쪽 나라, 중국이 가운데니까. 뭐 동국, 여러분 책에 뭐 동국통감. 그러면 우리나라 책이에요. 동국, 뭐 동국대학교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루어져 중국을 가운데 두니까 우리나라는 동쪽이 되는 거다. 동쪽 오랑캐 우리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이라고 그랬는데, 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게 뭐 오랑캐 이자인데, 그건 무엇을 뜻하냐면 그걸 나눠보면요, 큰 대자에 활궁자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큰 활을 쐈어요. 활을 잘 쐈어요.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우리 민족은 기본적으로 활을 잘 쐈거든요. 그래서 저 옛날서부터 수렵대에 보면은 활을 쏘는 모습이 나오고, 여러분 올림픽에 가면은 양궁이 메달 박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고, 중국 사람이 보니까 활을 잘 쏠 뿐만 아니라 활이 커. 큰 활을 쏴요. 그래서 큰 대자 활궁자. 저쪽에 있는 나라들은 큰 활을 쏘는 민족이다. 그래서 그렇게 오랑캐 이자를 만든 거예요. 다른 글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수준이 있게 만들어 준 것인데, 어떻든 그래서 요게 동이, 남만, 서융, 북적, 요거는 기본적으로 오랑캐를 뜻하는 거고, 자기가 천하의 중심인 중국이라면 요 사방에 있는 나라들은 그보다 하나 낮은 제후국이다. 여기에 책임자는 왕이다. 중국은 황제다. 이것이 전근대의 동양의 국제 질서요. 요거를 줄여가지고 동이, 남만, 서융, 북쪽의 대표는 가장 문화가 발달한 이제 동쪽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쪽이니까 그 이자를 써가지고 대표적으로 동이, 남만, 서융, 북쪽 중에 동이를 대표적으로 해서 중국의 화, 그 다음에 이, 요걸 붙여서 화이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할 때도 이런 말이 나오니까 한 번쯤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이 화이론이 정근대 시대의 국제 질서고, 그래서 중국만이 황제예요. 주변의 나라는 제후왕, 왕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국제 질서입니다. 고구려 시대는요, 강개토대왕, 뭐 지금 TV 드라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강개토대왕은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강개토대왕의 위대한 점은 강개토대왕은 황제를 내걸었어요. 너희만 황제냐? 우리도 황제다. 그래서 강개토대왕, 장수왕, 이 고구려 시대 때 수나라, 당나라하고 싸움을 한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가 둘이 될 수 없듯이, 그래서 수나라하고 싸우고 당나라하고 싸우고 다 고구려가 이겼어요. 역시 고구려는 대단한 나라였는데, 그 이후에 쇠퇴해지면서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고려 시대에 왔을 때 다시 고려가 황제국을 내겁니다. 그런데 고려가 황제국을 내거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중체제라고 그래가지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제후국으로, 무슨 얘기냐면 뭐 서한을 쓸 때나 편지를 쓸 때나 혹은 새해 인사를 갈 때는 중국을 황제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는 고려도 제후국이에요. 제후국. 인정해줘요. 중국을 황제라고 인정해주지만 실제로 고려시대의 모든 운영은
황제국으로 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한자 말을 표현하면 내적으로는 안내자, 국내적으로는 황제국이었고 외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는 제후국이었다. 그래서 외후 내적으로는 황제국, 외적으로는 제후왕, 외왕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왕이라고 그랬지만 내적으로는 황제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제 고려시대를 통해서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황제국으로 운영했는지 그 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제 2강을 할 때 광종 때 처음으로 황제국을 내세웠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우선 황제국이 되려면요 모든 용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왕의 명칭이 그렇습니다. 고려시대로 따지면은 태조, 해종, 정종, 광종 제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왕의 이름 중에 조나 끝에 종을 쓰면 조나 종을 쓰면 그것은 황제국의 황제의 칭호입니다. 원래 황제. 황제의 이름에 조나 종이 붙는 것이다. 크게 보면은 나라를 창업한 사람한테는 창업한 황제한테는 조라는 말을 쓰고 태조 왕건. 나머지 왕들의 경우에는 이제 종이라는 말을 쓰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조나 종이라는 말은 황제를 칭하는 용어였다. 고려시대는 조와 종을 썼고요. 그래서 황제국으로 운영한 것이다. 이 황제의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황제의 부인은 황후 혹은 왕후 이 후자가 들어가요. 고려시대에는 첫째 왕비 신의 왕후 이렇게 들어가고 신의 왕후 두 번째 부인이 장하왕후 이런 식으로 이것은 다 황제국의 부인의 칭호다 해가지고 차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려시대는 황제국으로 운영했다. 여러분 그 루이 16세가 서양에서 지문 국가다 뭐 이런 서양사 배우다가 혹시 나중에 배우기도 하고 이미 배웠을 텐데 황제가 자기를 칭할 때 황제가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